413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평범한 직장인을 부자로 이끄는 소액 토지 투자의 비밀. 저자, 김원철, 크벤. 출판일, 2021년 3월 26일. 저자 소개. 저자, 김원철. 삼성을 퇴직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화성시 동탄일기 신도시 토지시장에서 토지개발, 공장부지, 창고용지, 근생부지 등의 매매, 중개 실무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 2017년 신한인스빌 부동산 투자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꽃은 토지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 투자는 규제와 세금 측면에서 특히 증여에 유리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저자, 크벤. 젊은 20대 나이에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하여 일찍부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균형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부동산 투자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투자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성공 투자가 보장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가 들어섰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왜 개발되었는지 아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다. 그래서 정부는 그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일기 신도시를 지정했다. 그렇게 일기 신도시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들을 짓고 보니 교통이 많이 혼잡스러워졌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의 5대 신도시 주변은 출퇴근 시 교통 혼잡으로 북새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정부가 도로를 깔기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비싸졌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를 깔려고 하니 보상액수가 어마어마해진 것이다. 가령 1조를 보상해줘야 한다면 10조 그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통해 학습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2기 신도시부터는 이른바 SOC 사업도로, 철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을 먼저 개발하게 되었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개시일을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로 착각하는데 분양 계약일부터 시작되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계약금 단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분양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면 무료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여러 개의 상가를 한꺼번에 분양받는다면 이후에 각종 세무 신고와 상가 처분을 고려해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절세가 된다. 이처럼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에 투자할 때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것은 결론적으로 토지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금 관련 부분은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이 순수 투자라면 무상증여를 활용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생산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재테크다.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는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생산 수단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재앙이 될 거라는 의미다. 생산 수단을 만든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난해진다는 의미도 된다. 자본주의 사회란 그것이 옳든 그르든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오늘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즉,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지는 돈처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과는 반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다른 사람이 팔 때 사고 살 때 팔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호황일 때보다는 불경기가 적기다. 지가 상승에는 3승 법칙이 있다. 개발 계획 시 3배, 착공 시 3배,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3배가 오른다는 법칙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심으로부터 방사선 도로와 순환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가장 좋은 투자 지역이다. 도시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실측거리, 시간거리, 의식거리 개념이 작용한다. 지역에 있어서도 연령과 연고성쇠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가령도 필지가 될 만한 미성숙지를 구입했다가 지가가 상승하면 반을 처분하여 건축비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토지 가격은 쉬었다가 뛰고 또 쉬었다가 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지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주택난은 가속화된다.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도권 지역의 도시 지역 내 녹지 지역,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에 있는 밭과 논, 임야다.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도시 용지로 개발 압력을 받는 밭과 논, 임야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밭과 논, 임야는 집에 비해 쉽게 팔리지 않는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인 의식주에 포함되는 만큼 찾는 사람이 많은 반면 밭과 논, 임야는 집을 가진 사람이 여유자금으로 사는 것이다 보니 찾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 그러므로 밭과 논을 살 때에는 찾는 사람이 많아 비교적 쉽게 팔 수 있는 땅,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땅을 골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밭과 논이 쉽게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일까? 먼저 대도시에서 40km 이내에 있는 밭과 논이 좋다. 도시 인근의 논밭은 주 5일 근무나 전원주택의 수요로 인해 미래의 주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1에서 2억 원대로 쪽에서 팔 수 있는 밭과 논이 거래가 가장 잘 된다.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으면 돈 있어도 투자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투자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인드다. 지금까지 성공한 투자의 조건을 분석해보면 마인드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인드가 약한 사람은 투자 기술을 알려줘도 활용하지 못한다.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는 겁나고 무서운 것이다. 결국 기회가 와도 대부분 잡지 못하고 흘려보낸다. 그래서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르쳐 줘봐야 의미가 없다. 투자 기술도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투자 기술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는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마인드는 본인이 깨닫고 바꾸지 않는 이상 타인이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투자 상담을 하면서 재개발 지역의 땅을 사라고 권유한다. 투자자는 좋다고 하면서 남편 또는 아내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다며 좀 더 안전한 매물이 없는지 묻는다. 사실 투자 기술은 별거 없다. 역세권 대단지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라고 권하면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런 사람은 거의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투자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투자 물건을 추천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마인드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기가 막히게 이 투자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을 필자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결국 필자가 내린 결론은 이런 분들은 돈이 있어도 못한다였다. 지나고 나면 모든 일이 쉬워 보인다.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사놨어야 했는데, 그때 그 토지를 샀어야 했는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1990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더라면 지금 몇 억, 아니 몇십억은 되었을 거라는 부질없는 후회. 병점역 근처에 토지를 샀다가 바로 팔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큰돈을 벌었을 거라는 자책과 아쉬움. 그때 그 일을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며 두고두고 던지는 씁쓸한 농담.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참 많다. 최근 4에서 5년 사이 강남 아파트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30에서 40년 전 강남 복부인이 처음 출연했을 때 땅에 투자를 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 웬만한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차이가 있다. 워낙 땅값이 올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들 벌었으니 지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입력값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듯이 변수가 바뀌면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와는 많은 부분에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과를 보지 말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특정 결과를 가져왔던 원인이 달라졌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때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게으른 투자는 인생을 망친다. 흘려보낸 과거의 기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더 쉽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게으른 투자다. 과거를 곱씹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통찰해야 한다. 좋은 습관의 중요성. 신조어 중에 볼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평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밝은 사람에게서는 감사, 사랑, 온유의 말이 흘러나온다. 반대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는 사람은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 가슴에 욕심, 이만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이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화가 많은 사람보다는 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도 더 이로울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있을까? 물론 경제활동 자체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연장을 갈고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별을 벨 때도 연장을 갈아야 잘 벨 수 있는 법이다.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코치가 힘을 빼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을 빼는데 3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힘을 주고 큰 돈을 투자하면 덜 갈린 낫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금씩 꾸준히 연장을 갈고 닦아 손에 알맞게 익었을 때 그때가 수확을 할 타이밍인 것이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좋은 습관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행운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이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하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 언젠가 그 메모의 내용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걷는 습관이다. 해외에 나가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배울 것들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이 해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며 걷고 또 걷다 보면 예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우리의 삶에는 무심히 스쳐보냈던 것들에서 너무나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세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습관이다.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우리 몸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각종 트러블을 일으킨다.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과식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먼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말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데 힘쓰길 바란다. 행운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다. 네 번째는 읽는 습관이다. 현재 인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눈과 귀는 더 빠르고 더 명료하며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에 길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력,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분별력,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눈은 종합적인 사고와 깊은 사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눈에 확 들어오는 단편적인 지식, 정보만 가지고는 세상을 읽어낼 수 없고 이것은 곧 돈의 흐름 역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읽는 습관을 들이자. 모두가 화려한 영상에 열광할 때 여러분이 읽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에게 더 안락한 삶을 약속해 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경청하고 대화하는 습관이다.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경청하는 습관은 우리의 사고 폭을 넓혀주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준다. 한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에 세상은 너무나 넓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경청하는 습관은 이를 보완해준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내가 미처 놓친 부분을 보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습관이다. 지금 건강하다면 그 사실에 크게 감사하라. 나이를 먹을수록 자랑할 것은 건강밖에 없다. 천 금을 쌓아둬도 몸이 허약하면 큰 의미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에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는 곳이다. 큰 부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호하고 냉정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부동산 투자의 3대 요소. 사람, 돈, 정책 개발 이슈.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인 동시에 정책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도시화가 5.8%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5.2% 진행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테크의 3대 원칙.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유동성. 수익성은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의 소득을 얻기 위해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투자 대상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재테크의 출발이다. 안전성은 얼마나 안전한가, 즉 원금이나 이자를 떼일 염려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더라도 투자 원금이 손상될 가능성이 큰 투자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유동성, 즉 황금성이란 필요시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흐름 보고 돈이 흐르는 길 찾기. 일기 신도시의 부동산은 돈이 되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이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래서 분당 땅을 사라고 해도 평촌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다 돈이 되었다. 15년 동안 그곳의 집값은 2.5배가 올랐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3기 신도시라는 개념은 없다. 지금은 5만 평에서 10만 평씩 택지, 주거단지, 지구 단위식으로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주택이 부족해서 넓은 평수의 도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6%를 넘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조금씩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장동에 3만 7천 평으로 20개 동을 짓고 있다.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부동산 투자가 어렵지 않다. 부동산에서 돈이 흐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필자 역시 과거에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몰랐으나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돈이 흐르는 길을 알면 길목에 지키고 서 있다가 돈을 잡으면 된다. 다만 돈은 뒤따라가면 멀리 도망가 버림으로 앞서가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황금의 5가지 법칙. 황금은 어느 날 갑자기 운처럼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황금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막연히 꿈만 꾸고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쥐어지지 않는다. 황금이 움직이는 법칙 5가지를 살펴보자. 1. 수입의 1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황금이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곧 그와 그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으로 불어날 것이다. 2.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의 양떼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3.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5.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가머니설을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토지 투자 시 명심해야 할 12가지. 1. 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가? 토지를 고를 때 꼭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입로다. 토지 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전방이 좋아도 들어가는 길이 없다면 그 토지는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듯 들어가는 길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맹지를 이용하려면 주변에 있는 토지를 사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잘못하면 내 땅값보다 길을 만들기 위해 사야 하는 토지의 값이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살 때에는 반드시 지적도를 발급받아 들어가는 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흙의 성질이 건물 짓기에 좋은가? 토지를 살 때 흙의 성질이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금만 파도 바위가 나오는 땅이라면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모래가 너무 많다면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건물이 기울거나 물이 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좋은 토질은 자갈이 너무 많지 않은 굵고 단단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 마사토이다. 3. 밭이나 논을 대지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럼 밭과 논을 대지로 바꿀 수 있는지 개발 가능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려는 토지가 있는 해당 시군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나 시군 구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업체 혹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추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4. 현재 사용 용도가 공부 서류의 지목과 일치하는가? 현장에 가보면 지적도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지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다. 이럴 때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우선이 된다. 그러므로 공부 서류의 지목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묘가 있는가? 밭과 산을 사는 경우에는 그곳에 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묘가 있는 부분은 자신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묘가 있는 곳을 사려고 한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그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6. 토지의 모양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토지가 직사각형 모양인데 토지의 긴 면이 도로에 붙어 있다면 나중에 도로가 확장될 때 토지의 일부가 깎여나가 모양이 막대기처럼 되어버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토지의 모양은 직사각형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이 좋고 삼각형 모양의 토지나 부정형의 토지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좋지 않다. 7.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라. 집을 지을 때에는 15도 정도 완만하게 경사진 토지가 경사지지 않은 토지보다 전망도 좋고 햇빛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적합하다. 토지를 보러 갈 때 걸어서 오르기 힘들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정도면 15도라고 볼 수 있다. 경사가 너무 급하면 집을 짓거나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 토지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집을 지었을 때 거실의 창을 남쪽으로, 출입문을 동쪽으로 낼 수 있는 토지가 좋으며 그 반대는 좋지 않다. 9. 토지의 경계는 정확한가? 시골 땅들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밭을 이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밭까지 넘어가 이용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둔 경우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살 때에는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측량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구청 민원실의 지적 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계 측량의 경우 비용이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다. 10. 현재 사는 곳에서 얼마나 먼가? 아무리 전망이 좋은 토지라 해도 거리가 멀어서 가는 시간이 서너 시간씩 걸린다면 토지를 자주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는 현재 사는 곳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것이 좋다. 한 예로 전원 생활이 꿈이었던 K씨는 3시간 남짓 걸리는 시골의 밭을 사서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전원 생활을 했다. 그러기를 6개월, 그동안은 이동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말마다 전원 생활하는 재미에 힘든 줄 몰랐는데 갈수록 점점 지쳐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11. 토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가? 2km 이내에 공동묘지, 하수종말 처리장, 축사, 쓰레기 매립장, 염색공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토지는 사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러한 시설들은 산 뒤편이나 마을 구석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므로 1-5만 지도를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민간업체에서 발간하는 1-2만 5천이나 1-5만 축적 지도를 쓰는 이유는 기호가 좀 더 상세히 표시되어 있어서 해당 토지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시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적도의 축척은 1, 500일, 600일, 1000일, 1200일, 2400이 있는데 주로 1200을 사용한다. 12.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가? 토지의 가치는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없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개발과 맞물려 따라다니는 것이 지하수 문제다.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그 가치가 다르다.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다. 앞으로 땅값이 오를 만한 투자처. 앞으로는 서해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부산항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중국과 인도 등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공략해야 한다. 부산항에서 배를 띄워 중국과 인도를 가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수도권 인천, 충청남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서산시의 대산항은 중국의 롱원항과 339km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정부는 기업화하기 좋은 도시로 충남을 선택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조언. 부자들의 생각, 행동, 가치관을 이해하고 배워서 한 걸음 더 부자에 가까워지자. 부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돈의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하라. 1. 돈의 수익성 좀 더 빨리 많이 불어나는 곳에 돈이 모인다. 2. 돈의 안전성,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곳에 돈이 모인다. 3. 돈의 유동성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라. 어떤 부자들은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이 매달 저축액과 생활비보다 커서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자들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부른다. 부자는 투자자임을 명심하라. 투자 없이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부자들은 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모아 갖고 싶은 고급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지 절대로 원금을 깨거나 돈을 빌려서 구입하지 않는다. 즉, 부자들은 투자에서 나온 추가적인 소득으로 소비하기에 구매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갖고 싶을 때 원금을 깨거나 빚을 내어 바로 구매한다. 사치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 사치란 투자로 연결되어 발생한 소득으로 구입하지 않고 원금을 사용하거나 카드로 혹은 빚을 내서 소비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근검절약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언제부터 가난해지는가? 당신이 이렇게 벌어서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빨리 희망을 갖고 부자의 길로 재도전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노후 준비의 발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갖고 있던 땅이 개발되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왜 시골에 있는 땅이 개발될까? 그 이유는 저평가되면 수용 가격이 싸고 보상가가 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나에게는 50대, 60대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세월은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 버린다. 노후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10억 벌어서 65세 이후에 하나씩 팔아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한다. 젊음을 기반으로 실행해야 한다. 결국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것으로 못 만들면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땅 투자 원칙 5가지. 1. 무조건 남들과 다르게 투자하라. 2. 투자를 결정하면 과감히 투자하라. 투자 후 1년이 지나 다시 검토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투자 대상이어야 한다. 3. 투자했으면 3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인내하라. 4.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항상 부자들을 관찰하라. 그들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 5. 투자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습관. 1. 배움에 대한 열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 일정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려라. 2. 계획을 세워라. 미래의 일을 지금 당겨서 할 수 있다. 진짜 계획은 시간을 맞추어서 실행하라.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는 커진다. 3. 시간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외택. 4. 친구를 쉽게 사귀는 습관 부와 성공으로 연결된다. 5.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성공한다. 찰스 디킨스. 6. 절제의 미덕을 키워라. 7. 매일매일 나아지려는 습관을 길러라. 8.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라. 본인을 타인과 비교하라. 9.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잘 참을 수 있으면 성공한다. 10. 거절의 힘을 키워라.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라. 땅을 사야 하는 이유. 1. 땅을 사는 목적이 정해졌다면 이미 부자의 대열에 줄을 선 것이다. 2. 땅은 그만큼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진가를 지니고 있다. 3.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4. 국가의 산업 부흥, 개인의 경제 수준 향상 등이 땅을 넓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5. 땅의 4대 원리 부동성, 부종성, 불변성, 희소성. 6. 한정된 땅은 점점 가치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7.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땅을 사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8. 부업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과 방법은 땅을 사모으는 길밖에 없다. 9. 다른 돈 버는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은 위험하다는 말이다. 땅 부자, 땅 거지. 주 5일 근무하고 이틀간 실컷 놀고 또 이틀을 살기 위해 5일을 죽어라 일하는 주급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신도시 개발이다. 국토 건설이다. 해서 조상 덕에 거금을 손에 거머쥔 땅 벼락부자. 희비는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인 자는 물질 폐기물 속에 빠져 몸이 편해진 딴 거지. 땅으로 다시 바꿔놓은 자는 조상의 한 점 부끄럼 없이 땅 부자로 대를 이어가게 된다. 땅 부자는 주급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그나마 월급쟁이로 있을 때 저축해서 땅을 사라. 부자는 훗날을 대비해서 반드시 땅을 사둔다. 아무리 무서운 유행병이 휩쓸고 지나가거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폭탄이 떨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땅은 끝까지 남는다. 땅은 겁 없이 철없이 돈을 다 써버린 후에도 빈 독을 채워준다. 백만장자의 마인드 vs 가난뱅이의 마인드. 가치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vs 가치와 시간을 소홀히 한다. 마음을 연다. vs 마음을 닫는다. 좋은 일을 기대한다. vs 나쁜 일을 걱정한다. 주변과 협력한다. vs 주변과 경쟁한다.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vs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있다. vs 그때그때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의식의 발전을 위해 도전한다. vs 안전과 안락함에만 신경 쓴다. 자신의 삶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vs 자신의 삶에 회의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vs 손만을 위해서 일한다. 다양한 돈벌이에 대해서 생각한다. vs 지출할 것에 대해서만 걱정한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vs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목표에 따른 과정을 즐긴다. vs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따진다. 과거와 미래의 성공을 상상한다. vs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무한한 상상력 vs 제한된 상상력. 돈이 넘치게 하는 가지 비결.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7가지 비결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돈이 넘쳐 흐를 것이다. 1.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2.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3.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4. 네 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5. 다섯 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6. 여섯 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7.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만석군, 천석군. 내가 죽거든 재물을 팔아 땅에 투자하라. 금은 보관하기 좋으나 도둑 맞기 쉽고, 곡물이나 재물은 가치가 있으나 관리하기 힘들고, 내버려 두어도 변하지 않으니, 바보 자식이라도 며느리만 똑똑하면 3대 5대가 흘러도 무관하리라. 남은 재물이 있거든 교육에 힘쓰고, 그래도 남거든 땅에 묻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부자는 만들어진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사람과 돈 그리고 정책은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투자에 있어서 시기, 정보, 위치만 정확히 안다면 성공할 수 있다. 핵심 도시의 특징은 첫째 산업단지, 둘째 도로망 확포장, 셋째 인구 증가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기업 유치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핵심 도시로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하면 된다.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고 현재는 미래를 보는 내비게이션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하거나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힘이 모자랄지라도 간절하게 원하십시오. 끝없는 용기와 적극적 행동이 저절로 나와서 자신도 모르는 커다란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만 기다린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가득하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승자는 달려가면서 계산하고 패자는 출발하기 전 계산부터 한다. 승자는 상대방의 말을 지그시 듣고
패자는 자기가 말할 차례만 기다린다. 승자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나 패자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건희 회장의 철학.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장사꾼이 되지 마라. 경영자가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신감을 가져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언어와 행동이 다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매력이 넘치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승리하는 삶 속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다. 처음처럼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덕을 쌓아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 모든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라. 정주영 회장이 남김 16문장. 1.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2.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3.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는 거야. 4.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5.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어. 더 많이 일하려고. 6. 나는 그저 부유한 노동자에 불과해. 7. 위대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야. 노동자를 무시하면 안 돼. 8.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9.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린 거야. 10. 아무라도 신념에 노력을 더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야. 11. 내 이름으로 일하면 책임 전가를 못하지. 12.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지. 13.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가 봐. 14.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는 몰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 15.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16. 실현이지. 실패가 아니야. 부자의 습관, 실패의 습관을 버리고 성공의 습관을 익혀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성공한 부자들의 지혜와 돈 버는 원리를 받아들여서 여태껏 꿈꾸었던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없고 쓸모없는 지식들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과거에 가난했던 경험에서 빠져나와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실패는 항상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부터 당신은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생각을 단순할 정도로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와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이다. 남들보다 돋보이고자 하는 만용과 얼마한가서 후회할 욕망,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이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부터 당신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부자들과 함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고 스스로도 과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야 한다. 이 시대는 당신과 같은 새로운 부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당신은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게 될 것이다. 부자 되는 공식.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인생에서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한, 절대로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이례적 소득과 반복적 소득이 있다. 반복적 소득에는 금융권, 비금융권,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이 있다. 이례적 소득과 반복적 소득의 차이는 이례적 소득은 노동을 기초로 한 소득이고 반복적 소득은 노동에 근거하지 않는 무노동 소득, 즉 불로소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례적 소득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반복적 소득인 무노동 소득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벌 때마다 고민하라. 돈을 벌 때 당신에게 소득이 되는 상대방의 지출이 이례적 지출인지 반복적 지출인지를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지출을 어떻게 하면 반복적 지출로 만들어 당신의 반복적 소득으로 바꿀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소득 프로세스를 따르라. 일반인들의 소득 프로세스는 근로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소극적 소득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되려면 정반대로 소극적 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근로 소득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불로소득이 필요하다. 명심하라. 당신이 꼭 돈을 버는 장소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할애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이 돈을 버는 시간이나 장소에 없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자가 된다. 부자들의 3M 공식. Me at work. 당신이 일터에서 일해서 돈을 벌 것. Man at work. 남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할 것. Money at work. 돈이 돈을 자동으로 벌게 할 것.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목돈 만들기 5단계. 목돈 만들기 1단계 비상금 현금을 모아라. 목돈 만들기 2단계 모든 신용카드를 버리고 반드시 현금만을 사용하라. 목돈 만들기 3단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라. 목돈 만들기 4단계 채무 리스트를 만들고 작은 채무부터 갚아라. 목돈 만들기 5단계 투자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자기의 연봉만큼의 목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테크는 꿈도 꾸지 마라. 절대적인 투자 원금의 기준을 어떻게 계산할까? 바로 자신의 연간 소득 혹은 연봉에 해당하는 투자 원금이 생겼을 때가 바로 재테크의 출발점이다. 이 돈을 모으기 전까지 재테크는 꿈도 꾸지 마라. 재테크는 족테크다. 재테크는 5%의 이론과 95%의 실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발로 움직여서 현장을 배워라. 투자와 투기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 정부는 당신이 어떤 상품이나 장소에 얼마의 돈을 투입하여 몇 %의 이익을 내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알 수 있으면 투자라고 부른다. 반대로 얼마를 어느 상품 혹은 어떤 곳에 투입했는지 알 수도 없고 수익 금액에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투기라고 부른다. 진정으로 투기가 나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남이 좋아 보인다며 관심 갖는 것곳에 투자하라. 투자는 내 생각에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에도 좋은 대상에 해야 한다. 재테크의 마지막 20%는 본인의 꿈으로 완성된다. 금이 명확해야만 재테크의 마지막 부분이 완성되고 진정한 재테크의 고수가 될 수 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시스템을 병행할 때 고통은 적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로또에 당첨되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도 돈이 20억쯤 남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다. 두 번째,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늦은 시간에 저를 기억하고 전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일이다. 그 일을 찾아 돈 버는 시스템과 병행할 때 가장 빠르고도 큰 어려움 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 경기도의 제일 비싼 땅은 판교 현대백화점 자리다. 평당 6천만 원으로 앞으로 5년 내 1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의 경우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단지로만 개발된 반면 판교는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 카카오, 네이버 등 이됨으로 고정인구, 유동인구 유입이 많고 강남과도 가까워 입지 조건이 좋다. 수원 남문 지역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개발되기 힘들다. 광교는 행정의 중심이 되고 신분당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발전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도 아파트값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값의 절반이 토지 비용이므로 제한구역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개발 호재가 있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토지와 상가 투자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초보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도 못 받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상가 투자는 매월 고정 수입의 장점이 있지만 공실, 세금, 대출이자, 보수 유지비 등 관리가 어렵다. 상가 투자 시에는 1층에 주목하라. 일반적으로 1층이 비어 있으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원래 1층 자리는 좋은 자리로 임대료가 비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층의 임대료가 비싸서 공실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층이 비어버리면 상권의 매력이 떨어진다. 입지 분석만 제대로 하면 땅 투자가 더 안전하다. 토지는 웬만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토지는 상가처럼 관리비, 리모델링 등 유지비와 같이 부수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 안전하다. 오피스텔 수익률을 알아보자. 부동산 정책이 규제로 가닥 잡힐 경우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는 단기, 중기적으로 큰 이득을 보기 어렵다.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자금이 되고 유입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져 공급 과잉 상태다.
투자 수요가 있어서 분양가와 매매가는 올라가지만 월세는 안 올라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투자한 돈 대비 월세가 제자리 현상, 즉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당분간 오피스텔 투자 시장은 하락세로 갈 전망이다. 오피스텔 투자 시 공급 과잉 지역이 있으므로 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공실과 임대료 하락을 감안하여 가격이 너무 높은 매물은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꽃은 토지.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모든 땅값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땅도 많다. 하지만 값이 올라가는 땅은 분명히 있다. 토지를 발굴할 때 수도권, 입지, SOC 사회기반 시설, 도로망, 향후 인구 유입, 현 공시지가, 미래가치, 향후 개발될 예상 도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토지 투자는 현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해야 한다. 토지 투자가 내 눈에 많이 들어올 때는 투자 시기가 늦은 것일 수 있다. 가격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꽃은 토지다. 토지는 지분 투자가 정석이다. 토지 투자 수도권에 하라. 총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의 절반이 수도권에 들어있다. 지난 25년간 실시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절반가량이 수도권과 대천에 집중되었다. 취업자 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 교육, 문화, 사회생활까지 전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재테크로 주목받는 토지 투자의 경우 개발 이슈와 호재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함유 지분 등기와 공유 지분 등기 구별하기. 함유 지분 등기와 공유 지분 등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함유 지분 등기는 공동 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 홍길동 외 10명으로 표기되고 필지가 분할되지 않아 사용. 수익 처분 시 공동 소유자 전원동의 민법 272조가 필요하여 매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사람들이 투자하기 꺼려한다. 공유 지분 등기는 등기부상 각각 공유자의 이름으로 전체 면적분의 얼마 비율 가령 전체 1000제곱미터 중 100제곱미터로 표기되어 각자 지분만큼 처분이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263조. 소액 토지 투자 시 함유 지분 등기가 아닌 공유 지분 등기를 추천한다. 금리와 집값. 국토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0.5에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매매 가격도 0.3에서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급등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요즘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 합동 점검반이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매수 문의가 끊기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 금리 상승보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충부채 상환 비율 DTI 강화 등을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에서 3년 전 분양 시장이 호황일 때 공급 과잉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액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합리적 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 안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것. 부동산 흐름 파악 물건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것. 저평가된 물건 찾기. 개발이 이미 들어가 가격이 높은 물건보다 그 주변에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 저렴하게 구매할 것. 결정에 책임지는 투자 자세. 스스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질 것 그러면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 여유 갖기 좋은 물건을 빨리 찾고 싶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지 말 것. 또한 투자 결정 후에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것. 지금 투자하세요. 경제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 금리가 올라간다. 같은 논리로 우리 경제 또한 경제 성장률이 예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미국은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집값은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가도 사상 최고치다. 전 세계적인 호황기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 호황기는 경제 성장이 떨어져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끝이 나고 불황기의 시작을 알린다. 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내린다. 현재는 금리 0.5% 동결 구간이라고 본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2019년 말까지는 화랑장세였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주식에 큰 변동성을 겪었으며 부동산도 하향한 정세가 될 것이다. 주식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투자하면 좋을 듯하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을 사더라도 금리가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는 바닥에서 사야 한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보면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땅 투자가 대세다. 전년 대비 아파트 거래는 60% 감소하고 토지 거래는 120% 증가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토지로 투자 대상이 변하는 변환기다. 투자 가치가 줄어든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하고 자금이 토지로 옮겨가 토지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현재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토지 거래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의 가장 큰 벽이었던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 임계점에 달한 아파트 대신 토지로 돈이 이동하고 있으며 토지 규제를 풀어 돈의 흐름을 바꾸려 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재테크의 주류 역할을 해온 아파트는 지고 땅이 뜨는 부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토효가 업은 수도권. 2021년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풀렸다. 특히 보상금의 절반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토지보상금과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효과로 2021년 토지시장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의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20km 내 다른 토지에 투자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인근 토지에 대한 재투자 수요가 늘어 주변 토지 시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대토효과. 토지 보상을 받은 땅 주인들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다시 사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대책.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전매 제한 강화, 담보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투기 수요 차단.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서울시 전역의 입주 때까지 민간 택지 전매 제한, 청약 조정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 가능,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투기 수요 억제. LTV, DTI 비율 10%씩 강화,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축소. 12-16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주택시장 대책이다. 즉, 주택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풍선 효과로 수익성 부동산과 토지 투자로 돌아서는 추세다. 수도권에 투자하라, 인구편. 서울의 인구는 점점 수도권으로 빠지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도 내 인구가 많은 순위를 보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의 순이다. 서울을 벗어나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집값 때문이다. 직장 때문에 서울과 1시간 거리 내외이면서 인구, 산업,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수도권을 선호하고 이런 현상에 따라 수도권 토지 투자도 이슈가 되는 것이다. 수도권은 산업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어 고용 인구의 이동에 따른 유입 인구 증가에 더하여 산업체, 물류설비, 관공서 및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아 대도시의 고정적인 인구 자연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지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유입이므로 수도권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수도권에 투자하라 개발 계획. 경부권역 개발 지역, 수원 화성부터 용인민 속촌과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성남과 용인, 안성의 나들목 주변, 서해안권역, 시와 평택을 지나 화성지구, 전략특구 개발지역, 안산, 시흥, 광명권역의 광역권 개발과 거점도시 육성지역, 경의선권역은 파주 문산을 기준으로 통일경제특구, 경원권역은 동두천과 양주, 의정부 미군반 항공여지 지역과 평화생태벨트 조성지역, 동부권역은 경춘선과 중앙선, 성남에서 여주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나들목 위주. 수도권에 투자하라 산업편. 수도권의 대기업들의 대형 투자 집중. 삼성전자, LG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평택. 현대차는 통합 사옥 등을 짓기 위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입. LG그룹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17만 아미 부지에 LG사이언스파크 건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서울 상암 DMC, 경기도 고양 하남 판교, 인천 송도 등의 대단위 부지 확보. 의왕은 백운호수 주변으로 롯데 쇼핑몰과 대규모 주택사업. 남양주는 진권지금 지구 일대의 다산신도시 조성,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 진행. 수도권에 투자하라 입지편. 수도권 주변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하라. 수도권 주변 지역의 토지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도로교통망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투자하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도로와 접한 위치에 투자하는 게 좋다. 즉, 개발 위치는 나들목이나 신설 교통망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좋다. 도로교통망과 철도교통망 위주로 투자하자. 수도권 주변 지역에서 토지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외곽순환도로의 결절점이나 GTX 역세권, 철도 역세권 위치가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한강변이나 남한강, 북한강처럼 자연환경이 보존된 경관 좋은 곳을 눈여겨보자. 개발 가능성이 많은 전원주택 종류의 개발지를 수도권 토지 투자 시 우선 지역으로 보면 된다. 수도권에 투자하라 수의성편. 수도권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3에서 5년의 기간 안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삼승 법칙,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 크게 3회에 걸쳐 3배씩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 발표 후 착공 개통. 각 단계별 3에서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므로 수익을 보는 기간도 같다. 완공이 되고 개통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 착공했을 때 투자해야 3에서 5년 안에 큰 수익을 본다. 토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수도권 내로 여러 곳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 투자의 핵심 역세권. 역세권 토지 매수 타이밍, 여기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사거나 다소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착공 중에 들어가면 투자 고수다. 안전성이 높다. 신설역과 철도건설은 정부 추진 사업으로 역사 개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없다. 수익성이 높다. 역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3에서 5년이면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저평가된 땅 농지, 맹지, 임야, 개발 제한 구역들이 주거지, 상업지로 바뀌는 순간 수직 상승하게 된다.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보통 땅을 산다고 하면 몇 억씩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세권 토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몇 천만 원으로도 투자 가능하다. 공유 지분을 이용하라. 역세권 토지는 대형 필지의 지분으로 들어가 환지 보상을 받게 되면 높은 용적률 건물 높이를 부여받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큰 이익이 난다. 오히려 150평 미만의 작은 필지는 과수토지로 인해 청산될 위험이 있다. 소액 투자처 도로망 vs 철도망. 도로망과 철도교통망 중 어느 것이 소액 토지 투자에 좋을까? 거리에 자동차가 많아서 자주 밀리고 유류비가 비싸 서민들은 자가용 운행에 부담을 느끼고 철도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때문에 빠르고 편한 철도교통망을 선호한다. 소액 토지 투자처로는 역세권과 나들목이 좋다. 방사형 도로망이나 순환형 도로망의 결절점에 소액 토지 투자를 해야 적은 땅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철도는 인구를 모이게 하고 일자리, 주거지, 상업지를 형성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은 10년 내 수도권 어디라도 30분 안에 서울까지 통근이 가능하도록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산, 동탄, 송도 등 원래 이동에 1시간 반이 걸리던 지역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역세권 개발의 핵심 TOD 개발. TOD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은 기존 도로 중심의 개발에서 역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대중교통을 집중해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선진국형 개발로 역사를 중심으로 고밀도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연생태 지역으로 보존하는 식이다. 고밀도란 용적률을 높게 주어 집중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신도시 개발에서 이제는 TOD 기반으로 개발된다. 역세권 또는 재개발 위주 추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역세권으로 지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절대농지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전 투자에 들어가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불평등 지수는 왜 높은가?
불평등 지수 PKT-란 자본 나누기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는 8.28배로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같은 돈을 벌 때 부자 되기가 선진국보다 2배 더 힘들다. 즉, 노동 소득만으로 부를 쌓기가 힘들다. 자산 소득, 주식, 부동산 등 이 노동 소득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다. 부동산 자산 소득 비율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토가 국민 전체 숫자에 비해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부의 증식 수단으로 토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지금 땅을 사야 하는 이유.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1년 이후 전국의 땅이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의 교통망이 2030년까지 개발되면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 따라서 역과 환승센터, 터미널, 공항과 항만의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역세권 등의 투자에 일반인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4에서 5년, 길게 잡아도 10년이 안 될 것이다. 물론 10년 후에도 토지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겠으나 수익률도 떨어지고 확률적으로도 어렵다. 고수들만 아는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는 땅 투자 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도시용지란 국토계획법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한다. 즉, 도시용지는 주택, 공장,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로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다.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게 되면 대개의 경우 도시용지가 부족해져 도시개발이 필요해진다. 도시 지역 내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순으로 개발된다. 개발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자연녹지부터 개발이 되므로 토지 투자의 1순위다. 반면 보존녹지는 가장 개발이 늦는 곳으로 피해야 한다. 옆집 아파트는 얼마에 팔렸지? 이제 같은 아파트의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코너를 오픈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동, 같은 층에서 매매된 집이 없을 경우 같은 단지 안에서 조건이 가장 비슷한 집의 거래 가격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상속 증여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집값을 신고해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실제 매매 가격이며 땅값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의 가격도 조회일로부터 2개월 이전 것만 확인할 수 있다. 땅 600평 가지기. 땅 600평을 가져보자. 구매 방법은 일반 매매, 경매, 공매로 가능하다. 이 중에서 지분 경매로 수도권 지역에 단기 3에서 5년로 투자하여 투자금을 늘리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토지가 경매나 공매에 나오면 감정가 대비 50% 정도에서 낙찰된다. 반값에 낙찰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소액으로 가능하다. 수도권 몇 곳에 씨를 뿌린 후 유전이라고 생각하자. 어느 곳이라도 터질 수 있다. 팔라고 연락도 오고 수용되었으니 보상금을 수령해가라고 안내문이 오기도 한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처럼 임차인 관리나 공실에 대한 걱정, 건물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토지 투자는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씨를 부려보자. 땅 투자 초보는 주변 경관을 고수는 미래 가치를 본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소액 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 땅 투자 시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매 시장에 주로 나오는 토지는 대지나 농지전, 답, 과수원, 임야, 주차장 용지 등이다. 토지 경매는 주택과 달리 권리 분석이 간단, 명확하고 토지의 가치를 알면 초보자도 값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더욱이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임야는 농지에 비해 가격이 20% 정도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용도 대지, 과수원, 묘지, 공장용지 등로 형질 변경이 비교적 쉽다.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주택단지, 도시 편입지역 등의 임야는 개발이 유망해 미래 투자 가치가 높다. 임야 투자를 할 때에는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 산지를 공략하는 게 좋다.
보존 목적이 강한 보존이면은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쓸모없는 산으로 방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 다른 부동산 큰손들의 발빠른 대처.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지만 실제 큰손들 중 상당수는 대책 이전에 부동산 자산 처분을 끝냈다고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16년 10일 3 대책 즈음부터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 처분 움직임이 활발했다. 대선 정국 이후엔 이 같은 움직임이 크게 줄었다. 고 말했다. 한 부동산 자산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 지표나 국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팔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해 팔았다고 했다. 경제 흐름상 2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자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매물이 급매로 쏟아질 것으로 보고 그때 다시 매수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부동산 대기 자금 유망대체 투자처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현재 강남 집값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규제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준금리 0.5%의 초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 1100조가 부동산 대기자금으로 떠돌고 있다. 부동산 대기자금이란 부동산 매각 자금과 매입 계획 자금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안전자산 안전성 선호와 위험자산 수익성 선호의 중간인 준안전성 성격 쿼시파트 쿼어디 이짓다. 즉, 부동산 대기 자금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체 투자처를 찾는다면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보다 토지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현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 의지가 강해 집권 내내 24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유동화시킬 만한 뚜렷한 금융상품이 없다. 그 대신 노무현 정부 때 미완성으로 그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마무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재테크의 절대 법칙 땅 투자 김기루. 전 세계 230여 개의 국가 중에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땅에 투자하고 어떻게 이를 활용해야 할까? 땅이 정말 돈이 될까 하는 의심은 필자 역시 갖고 있었다. 땅이라는 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고 요즘에도 누가 사기를 당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종종 흘러나오니 말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 맞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오던 차에 얼마 전 매스컴에서 50년 동안 쌀값이 50배, 기름값이 77배, 땅값 2~3천 배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필자는 땅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더불어 지인 중 한 명이 화성시 송산면에 염전을 개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평택과 시흥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300억 이상 보장을 받는 것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야 땅이 돈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땅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일단 토지를 분할하는 개발 행위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아무개회 신명과 같은 식으로 등기를 했는데 지금은 개별 지분 등기로 하여 개인별로 등기권리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의사결정도 개별로 할 수 있다. 꼭 몇 억씩 하는 돈이 있어야 땅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금리 시대의 소액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테크 법칙이 바로 땅 투자다. 이 책에서 다루는 사람, 돈, 정책을 중심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앞으로 투자할 땅에 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자산을 보존하고 보다 증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경제적으로도 안락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제 땅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저렴하면서 가치 있는 땅을 고르는 안목을 높이자. 이 책의 독자들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간절히 원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일만 할래? 크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는 말이 있다.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경제관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에 도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진 지금 더욱 위험한 길이 될 것이다. 투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청년 세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것이다. 투자의 정답은 없다. 즉, 부모님 말씀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필자의 말도 정답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방향도 있다고 말할 뿐이다. 필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세대와 달리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기타 등등의 모든 다른 투자 상품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도해보라. 그저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단돈 10,000원으로 주식 한 주라도 사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잃어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10,000원에서 10%를 잃으면 1,000원이다. 1,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잃어도 똑같이 10%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돈을 잃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큰 돈을 잃는 것은 두려워한다. 10,000원에서 1,000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1,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지킬 수는 없다. 돈이 없을 때 그저 톤을 지는 연습을 해서 금액과 키워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보자. 오늘은 잃을지도 모른다. 내일도 잃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잃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크게 잃게 될 것이다.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투자를 해서 잃는 것보다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건강 관리를 안 한 사람이 병을 얻고 후회하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필자에게 그렇게 투자만 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아깝지 않느냐,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다. 물론 계속해서 투자만 하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남겨질 나의 가족들은 내가 남기고 간 자산으로 인해 조금은 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자산은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가족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인생을 즐기며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죽으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되지 않을까? 투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을 꼭 기억하자.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다. 투자에서도 공부를 하고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일찍부터 한다면,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팔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내심 있는 사람이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돈을 털어간다. 결국 선택한 투자 자산에 신념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투자 자산에 대한 믿음의 경계를 넘을 때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긍정적인 마인드와 연습으로 올바르게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끝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글을 마치겠다. 언제까지 일만 할래?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